80세 전에 몸이 무너지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육이 빠지고 물을 안 마시고 약만 믿고 혼자 지내는 거죠. 이 네 가지만 그대로 두면 85세 전에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저는 30년 동안 노화 생리학을 연구해온 김현우 박사입니다. 특히 노년기 신체 기능 저하와 회복에 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습관 네 가지가 무너뜨리는 거죠. 요즘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계단 오르기가 버겁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뻐근하고 자꾸만 피곤하시죠? 그런데 병원 가면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약도 잘 먹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문제는 단순합니다. 근육이 사라지고 있고 수분이 마르고 있고 영양소가 고갈되고 있고 관계가 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면 아무리 건강했던 분도 몇 년 안에 급격히 쇠약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채우면 100세까지도 거뜬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90세가 넘어서도 혼자 장을 보고 산책하고 손주들과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네 가지를 놓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 내용은 앞으로 10년, 아니 남은 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비슷한 증상이나 불편함 느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박정수 79세님이 계십니다. 은퇴 전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매일 아침 산책 나가시고 회사 다니실 때는 계단도 뛰어 오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남아도니까 집에서 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운동도 자연스럽게 줄었고요. 부인과 사별하신 후에는 혼자 지내면서 식사도 대충 하게 됐죠. 약만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3가지를 빠짐없이 챙기셨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던 거죠. 급히 병원에 가셨는데 골절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근육이 많이 빠졌다고 했지만 특별한 처방은 없었습니다. 그냥 운동하라는 말뿐이었죠. 그날 이후 모든 게 두려워졌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조차 멀게 느껴졌습니다.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집 안에서도 벽을 짚고 다니셨어요. 외출은 아예 포기하셨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고요. 점점 말수도 줄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검사해 보니 근육량이 30대 때의 절반도 남지 않았더군요. 허벅지 둘레를 재보니 정상 범위의 30%밖에 안 됐습니다. 악력도 형편없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근육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냐고 여쭤봤더니 한 컵도 안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갈증을 느끼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시냐고 물으니 아침은 거르고 점심에 라면이나 빵, 저녁에 김치찌개 정도였습니다. 단백질은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거의 만나지 않는 상태였죠. 자녀들은 다 도시에 나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통화할까 말까였습니다. 이웃과도 인사 한 번 안 나누신 지 1년이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박정수님의 경우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은퇴 후 혼자 지내시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근육, 수분, 영양, 관계.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면서 점점 삶의 반경이 좁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정수님은 그 후 작은 습관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 10번씩 의자 스쿼트를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점심에 달걀 한 개 먹기, 그리고 옆집 할머니께 인사하기. 이 네 가지였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3주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자 스쿼트가 조금 수월해지셨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화장실 갈 때 벽을 안 짚어도 되셨습니다. 단 3달 만에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천천히 한 계단씩이었지만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 복지관에 나가서 노래 교실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주 경로당에서 친구들 만나시고 손주들 생일에는 직접 버스 타고 가십니다. 이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4가지 축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근육, 수분, 영양, 관계. 이 4가지만 채우면 몸은 다시 일어섭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30대 이후 매년 12%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70세가 넘으면 그 속도는 2배로 빨라집니다. 매년 34%씩 사라진다는 겁니다. 계산해 보세요. 70세부터 80세까지 10년이면 근육의 3040%가 사라집니다. 젊었을 때 허벅지 둘레가 50cm였다면 80세엔 30cm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022년 국민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중 남성 6.6%, 여성 9.2%가 근감소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공식 통계고요. 실제로는 훨씬 많습니다. 진단받지 않았을 뿐 근육이 위험 수준까지 빠진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박정수 79세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벅지 근육량이 정상 범위의 30%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팔을 짚어야 했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죠. 근육이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넘어집니다. 균형을 잡을 힘이 없으니까요. 둘째, 골절됩니다.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지는 거죠. 셋째, 회복이 안 됩니다. 골절 후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근육이 더 빠지고 그러면 영영 못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환자의 20%는 1년 안에 사망합니다. 골절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 움직이지 못해서 생기는 합병증 때문이에요. 폐렴, 욕창, 혈전증.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3번 의자 스쿼트 10번씩만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처음엔 팔로 의자를 짚어도 괜찮아요. 2주만 하면 팔 안 짚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 들기 운동도 좋습니다. 서서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이것도 하루 3번, 10번씩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은 의자 스쿼트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앉은 상태에서 무릎 펴기 운동으로 대체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씩 쭉 펴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요즘 계단 오르기 힘들어지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근육만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수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갈증 중추가 둔해집니다. 물이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목이 마르면 자동으로 물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70세가 넘으면 그 신호가 안 옵니다. 노인 탈수는 여름뿐 아니라 겨울에도 많습니다. 난방으로 실내가 건조해지고 물을 덜 마시기 때문이죠. 땀도 안 나고 갈증도 안 느끼니까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정수 님도 그랬습니다. 하루에 한 컵만 드셨어요. 아침에 약 먹을 때 한 모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과 두통이 왔어요. 쓰러지셨죠. 응급실 가서 검사해 보니 심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탈수가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첫째,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그러면 혈전이 생기기 쉽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노폐물을 거르지 못하면 몸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셋째,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뇌에 수분이 부족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치매 초기 증상과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실제로는 그냥 물이 부족한 건데 말이죠. 그럼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면 적당합니다. 컵으로 치면 78잔 정도죠.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눠서 마시면 됩니다. 아침 기상 직후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외출 후에 한 잔, 잠들기 전에 한 잔. 이렇게 4번만 챙기면 기본 4잔이 확보됩니다. 나머지는 식사 중에 국이나 차로 보충하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반드시 전문가 지시에 따라 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신부전이 있으신 분은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물은 많이 드실수록 좋습니다. 오늘 하루 물 몇 잔 드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함정은 영양소 고갈입니다. 여러분, 약 드시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이 약들이 필수 미네랄과 비타민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약은 병을 치료하지만 동시에 몸속 영양소를 빼앗아갑니다. 예를 들어 당뇨약 중에 메트포르민이 있습니다. 이 약은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합니다. B12가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손발이 저리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은 코엔자임 Q10 생성을 막습니다. 그러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뇨제는 칼륨과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빼내버립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다리에 쥐가 나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불면증과 근육 경련이 생깁니다. 약은 먹어야 하는데 영양소는 빠져나가는 거죠. 박정수 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났고 기억력이 점점 떨어졌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금방 잊어버리시고 약속 시간도 자꾸 헷갈려 하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칼륨과 마그네슘, 비타민 B12가 모두 정상 범위 이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하루 한 개만 드셔도 충분해요. 시금치와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코엔자임 Q12이 들어있고요. 달걀에는 비타민 B12가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식단에 넣어주세요. 아침에 달걀 1개, 점심에 고등어 1토막, 저녁에 시금치 1접시. 이 정도면 약으로 빠져나간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영양제보다는 음식으로 먼저 보충하세요. 음식은 몸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 흡수하지만 영양제는 과량 섭취될 수 있어요. 특히 약물과 중복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신다면 어떤 음식을 함께 챙기고 계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함정은 관계 단절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예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2023년 사회적 고립률이 33%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노인 3명 중 1명은 혼자 지낸다는 겁니다. 고독사 사망자는 3,661명에 달했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박정수님은 부인과 사별 후 혼자 지내면서 점점 식사량이 줄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먹는 밥이 아니니까 대충 때우게 되는 거예요. 라면 하나, 빵 하나로 끼니를 넘기셨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 하루 종일 TV만 보셨고요. 무기력감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으니 침대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우울증이 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우울증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으니까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눠야 해요. 자녀에게 전화하기, 이웃에게 인사하기, 복지관 한번 방문하기.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박정수님은 옆집 할머니께 먼저 인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몇 년 동안 말 한 번 안 나눈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인사를 하니까 할머니도 반갑게 대답하시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만날 때마다 안부를 묻게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할머니가 점심 같이 먹자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식사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 후로 박정수님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식욕도 돌아왔고 말수도 늘었고 외출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억지로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한 명과의 진솔한 대화로 시작하세요. 자녀에게 전화 한 통, 이웃에게 인사 한 번.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안부 인사 건네셨나요? 아직이라면 지금 바로 해보세요. 이 4가지 함정이 동시에 무너지면 몸도 마음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갈증도 안 느끼고 혼자 있으면 식욕도 떨어지고 영양이 부족하면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만 제대로 채워도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되고 물을 마시면 식욕이 돌아오고 밖에 나가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서 더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이제는 반대로 이 4축을 채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첫 번째, 근육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근육은 걷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육은 저항 운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무게를 들거나 몸무게를 이용해서 근육에 부하를 주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의자만 있으면 됩니다. 의자 스쿼트부터 시작해 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너무 쉽다고요? 해보시면 알 겁니다. 10번만 연속으로 해보세요. 허벅지가 후들거릴 겁니다. 처음에는 팔로 의자를 짚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2주만 하면 팔 안 짚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하면 20번도 할 수 있어요. 3개월 하면 계단 오르기가 쉬워집니다. 발 뒤꿈치 들기 운동도 꼭 하세요. 서서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걸을 때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종아리가 약하면 자꾸 넘어져요. 하루 3번, 10번씩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10번, 점심 먹고 나서 10번, 저녁 먹고 나서 10번. 이렇게 하면 하루 30번입니다. 한 달이면 900번, 3개월이면 2700번입니다. 이 정도면 근육이 확실히 돌아옵니다. 한발 서기 운동도 추천합니다. 한쪽 발로만 서서 10초 버티는 거예요.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처음엔 벽을 짚고 해도 됩니다. 한 달 하면 벽 안 짚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운동을 하면 넘어질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관절 통증이 있다면 의자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무릎이나 발목이 아프신 분은 서서 하는 운동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앉아서 무릎 펴기 운동이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는 거예요. 5초 유지했다가 내립니다. 이것만으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을 키울 수 있어요. 하루 30번씩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을 짚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의자 스쿼트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3개월 후엔 팔 안 짚고도 일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수분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물을 마셔야 탈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갈증을 느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시계를 보고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년기에는 갈증 신호가 안 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드세요. 자는 동안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땀으로, 호흡으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침 첫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상 직후 5분 안에 드세요. 점심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잔 드세요. 식사 직전에 마시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30분 전이 적당합니다. 물을 마시면 위장이 준비되면서 소화가 잘 됩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무조건 물부터 드세요. 밖에 나가면 생각보다 많은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는 더 그래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물 한 잔 드세요. 너무 직전에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야 해서 잠을 설칠 수 있어요. 1시간 전이면 적당합니다. 자는 동안 생길 탈수를 미리 막는 거죠. 이렇게 4번만 챙기면 하루 기본 4잔이 확보됩니다. 아침, 점심 전, 외출 후, 잠들기 전. 이 4타이밍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식사 중에 국이나 차로 보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물 섭취 제한이 필요할 수 있어요. 신부전이 심하면 물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물은 많이 드실수록 좋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물 한 잔 드셨나요? 아직이라면 지금 바로 마시고 오세요. 이 영상은 계속 있을 테니까요. 세 번째, 영양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음식으로 채워야 몸이 기억합니다. 영양제는 일시적이에요. 먹을 때만 효과가 있고 끊으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음식은 습관이 됩니다. 매일 먹으면 몸이 적응하고 기억해요. 바나나 한 개만 드셔도 칼륨이 충분히 보충됩니다. 아침 식사에 바나나 한 개 추가하세요. 이뇨제 드시는 분이라면 특히 중요합니다. 다리에 쥐 나는 게 줄어들 겁니다. 달걀 한 개에는 비타민 B12와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달걀 한 개만 추가하세요. 삶은 달걀이 제일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파괴도 적습니다. 당뇨약 드시는 분이라면 더욱 신경 써서 드세요. 고등어 한 토막에는 오메가3와 코엔자임 Q12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만 드셔도 충분해요.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이라면 꼭 챙기세요. 근육 통증이 줄어들고 피로감이 덜해집니다. 시금치 한 접시에는 마그네슘과 철분이 많습니다. 저녁 반찬으로 시금치 무침 한 접시만 추가하세요. 불면증 있으신 분, 밤에 다리 경련 있으신 분에게 특히 좋습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나나 한 개, 달걀 한 개, 고등어 한 토막, 시금치 한 접시.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마트 가서 이것만 사오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D나 코큐텐 같은 건 음식으로 부족할 때만 보충제를 선택하세요. 혈액 검사 해보고 부족하다고 나오면 그때 먹으시는 겁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식단에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나요? 달걀이나 생선, 고기 중 하나라도 드셨나요? 아니라면 저녁에라도 챙기세요.
네 번째, 관계를 채우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대화를 나누면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코르티솔이 줄어듭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코르티솔이 높으면 혈압도 오르고 혈당도 오르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옥시토신이 높으면 혈압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을 만날까요? 억지로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하루 한 통 전화부터 시작하세요. 자녀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5분만 통화해도 충분합니다. 안부를 묻는 겁니다. 잘 지내냐고, 오늘 뭐 했냐고, 날씨 춥다고.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중요해요. 거창한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한번 인사하기도 좋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슈퍼마켓에서, 산책길에서 누구라도 좋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해보세요. 상대방도 반갑게 대답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경로당 나가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죠. 괜찮아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됩니다. 사람들 웃는 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집니다. 한 달쯤 다니면 자연스럽게 아는 분이 생깁니다. 옆자리에 앉았던 분, 같은 프로그램 들었던 분, 그분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다 보면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생기면 나가는 게 기다려집니다. 복지관, 주민센터, 경로당, 도서관, 어디든 괜찮아요. 집 근처에 갈 수 있는 곳 한 군데만 정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보세요. 3개월 하면 습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화가 부담되면 문자 한 줄로 시작하세요. 잘 지내? 이 한 줄이면 됩니다. 상대방이 답장하면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억지로 길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누군가와 눈을 맞추셨나요? 누군가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셨나요? 아직이라면 지금 자녀에게 전화해 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이 4가지를 실천하면 몸이 다시 일어섭니다. 근육이 돌아오고 수분이 채워지고 영양이 보충되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3개월이면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6개월이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1년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박정수님이 그랬습니다. 79세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분이 82세에 손주 결혼식에 직접 걸어 들어가셨어요.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4가지 습관을 지킨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답입니다. 이제 마무리해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85세 전에 무너지는 사람들은 근육, 수분, 영양, 관계가 동시에 붕괴된 분들입니다.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4가지가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근육이 빠지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물도 안 마시게 되고 혼자 있으면 식욕도 떨어지고 영양이 부족하면 더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악순환에 빠지면 1년도 안 돼서 급격히 쇠약해집니다. 걷기 힘들어지고 넘어지고 골절되고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고 그러면 폐렴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이 생기는 거죠. 고관절 골절 환자의 20%가 1년 안에 사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둘째, 이 4가지만 되살리면 100세까지도 충분히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박정수 79세님이 그 증거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분이 단 3개월 만에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복지관 나가서 노래교실 다니고 지금은 손주들 생일에 직접 버스 타고 가십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의자 스쿼트 하루 30번, 물 4번 마시기, 달걀 1개 먹기, 안부 전화 1통. 이 4가지를 지킨 결과입니다. 돈 안 들고 시간 많이 안 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셋째,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죠? 10번 일어나 보세요. 지금 물 한 잔 마셔 보세요. 오늘 저녁 달걀 한 개 먹어 보세요.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해 보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내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일은 영원히 안 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의자 스쿼트든 물 한 잔이든 전화 한 통이든 하나만 하면 내일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잘못된 습관은 나이를 탓하지만 올바른 실천은 나이를 이깁니다.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고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85세에 운동 시작해서 90세에 마라톤 완주하신 분도 계십니다. 92세에 그림 배워서 개인전 여신 분도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육은 자극만 주면 다시 자라고, 뇌는 수분만 채워주면 다시 맑아지고, 세포는 영양만 주면 다시 활성화되고, 마음은 사람만 만나면 다시 따뜻해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은 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지난 70년, 80년은 준비 기간이었어요.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건강하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을 살리는 단백질의 진짜 섭취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먹어야 할지, 저녁에 먹어야 할지, 운동 전에 먹어야 할지, 운동 후에 먹어야 할지.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근육 만드는 속도가 2배는 빨라집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4가지 중 무엇부터 시작해 보시겠나요? 의자 스쿼트인가요? 물 마시기인가요? 영양 챙기기인가요? 아니면 사람 만나기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내일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100세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